네, 이번에는 앞 시간에서 다룬 예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오브젝티브-C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브젝티브-C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다른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실제로 예제 프로그램에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 NS로그를 소문자 NS로그로 바꾸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아마 에러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죠.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오브젝티브-C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땐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입력이 시작되는 위치에 대해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그램은 실행이 됩니다. 한번 해보죠. 다시 이걸 대문자로 바꾸고 이렇게 이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가져다 놔도 프로그램은 이렇게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백을 주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즉 사람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백을 두어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슬래시 두 개로 된 부분 뒤에 나오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의 사전적 의미는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하는 걸 말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래머가 어떤 의도로 그 코드를 작성했는지를 이 코드를 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뜻합니다.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주석 처리된 뒤 따라 나오는 것들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석을 쓰는 이유는 주석을 달면 그 코드를 다 훑어보기 전에 코드 작성자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된 뒤에 프로그래밍 is fun이라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라고 주석을 작성해 놓으면 코드를 보는 사람에게 쉽게 그 의도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간단한 경우에는 효용이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 코드가 1000줄 혹은 10,000줄 이상 넘어가면 간단하게 주석을 달아 그 의도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즉 주석은 프로그램을 문서화하며 가독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주석으로 처리해버리면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컴파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를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화면에 아무런 결과물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석의 종류에는 한 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이 있습니다. 한 줄 주석은 한 줄에 대한 주석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여러 줄 주석은 말 그대로 여러 줄에 대한 주석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 줄 주석은 요렇게 생긴 것으로 시작을 알리고 요렇게 생긴 것으로 주석의 그 끝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한 줄 주석을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여러 줄 주석을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줄 주석을 처리를 하면 아까 한 줄 주석 처리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NS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S로그는 지금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시키는 명령어의 한 종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어의 하나인 NS로그는 그 NS로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출력시키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또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이에 출력하고 싶은 문자를 위치시켜야 화면에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이 형식을 쓰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문자뿐만 아니라 출력할 당시의 날짜와 시간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되어 나오는데요. 이는 NS로그가 이 정보까지 표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미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합니다. 명령문을 작성할 때 명령문의 끝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는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예제로 가서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세미콜론을 지우고 컴파일을 시키면 컴파일러는 이렇게 에러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명령문이 끝났다면 꼭 세미콜론을 붙여야지 컴파일이 제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문장의 끝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문장을 한 줄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제 2.1을 응용해서 다른 문구를 하나 더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제 2.1을 수정해 NS로그를 하나 더 추가하여 Programming in Objective-C is even more fun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런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추가돼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서 배운 걸 한번 사용해 보죠. 위에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실행해 보면 이 부분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즉 주석 처리된 부분은 컴파일을 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한 줄에 붙였어도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세미콜론이 있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대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고 다음 줄에 다른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려면 NS로그라는 명령어를 두 개를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프로그램 작성법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세 줄 문자를 사용하여 코드의 반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제 2.3을 입력하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면 이대로 출력이 되어야 하는데 역/n 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고 그 부분부터 줄이 바뀌어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n을 합쳐서 세 줄 문자라고 하는데 이 문자가 NS로그 안에 사용되면 문자 그대로 출력이 되지 않고 줄을 바꾸어서 출력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세 줄 문자 다음에 나오는 문자는 화면이 다음 줄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는 엑스코드 설치 방법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 그리고 오브젝티브-C의 아주 간단한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 장소인 변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